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납부할 때 영수증이나 증거 자료를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원 지역 한 주민이 남원시에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체납 독촉장까지 받았던 주민은 체납 가산금까지 합산해 납부했다가 뒤늦게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양성복 씨. 양 씨는 최근 아내 명의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남원시청을 방문했다가 아내가 체납자로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 씨의 아내는 지난 2018년 사망한 부친의 재산 일부를 물려받으면서 그해 9월 상속세로 3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납부 기록이 없다면서 지난해 11월 체납 독촉장까지 발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 가족은 수차례 남원시에 납부 사실을 알렸지만 남원시는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했던 양 씨 가족은 결국 체납 가산금까지 포함해 40여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하루도 되지 않아 남원시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부 기록을 찾았다며 환불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2018년 9월 21일 날 납부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2019년 11월 달에 체납고지서가 또 날아왔어요. 재정과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냈으니까 없애달라. 그 체납자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것을 고지서를 보냈어요. 재산세 완납증명서를 떼려고 갔더니 그 체납자라서 이거 사항을 지우고 떼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받았대요. 납부 내역이 없대요. 남원시는 전산 입력과 체납자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인사 때 바뀌면서 오류를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산상의 조회 과정에서 단순하게 조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세밀하게 조회를 해야 되는데 세밀한 조회가 아니고 단순하게 조회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죄송하다고 전화를 해야겠죠. 들어온 돈은 또 당연히 또 환급해줘야 돼요. 행정 업무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민원 발생 때 보다 세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됐었다면 이중 납부 또다시 환불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산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확인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김남호입니다. 어느덧 10월 말로 접어들면서 단풍이 한창입니다. 지금부터는 단풍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과 수평선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김제 망해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잔잔한 물 한 개가 드리워진 아늑한 바닷길. 듬성듬성 돋은 습지대 근처엔 오리떼가 한가로이 먹잇감을 찾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만경 하구의 강물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절경은 고즈넉한 한 사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절은 바라볼 망에 바다 해자를 써서 망해사라고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옛스런 법당마다 붙여진 이름은 서해 바다를 감상하는 스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이 절의 명물인 팽나무 두 그루.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팽나무는 고상하고 우아한 멋을 더합니다. 망해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나무가 숲을 잃은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보는 이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수평선과 지평선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한적한 장소나 소규모 관광지를 발굴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는 망해사.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낙조는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이곳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과 연계돼서 찾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나 회사들하고 협업하는 쪽으로 이게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숨겨진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단풍 구경을 위해 주요 국립공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다양한 방역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겠죠. 특히나 단풍 구경을 가시더라도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내장산입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한 발길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는 이곳에서도 필수입니다.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며 잠시나마 여유를 갖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시원하고 그냥 공기도 좋고 해서 좋아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은 단풍철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탐방객 수는 560여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원 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을 싣고 오는 대형 버스의 경우 주차를 금지했고 공원 내 셔틀버스와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장산 설해봉과 갓바위, 지리산 발해봉 등 21개 국립공원 주요 탐방 밀집 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탐방로 일부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어 관광객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됐지만 오는 11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권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피하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리산과 오대산,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을 수놓은 단풍을 ASMR과 열기구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영상을 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네, 보통은 단풍 구경하러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 산에 올라 감상하는 단풍도 아름답지만요. 호수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단풍을 감상한다면 어떨까요? 김초롱 기자가 산정호수에 다녀왔습니다. 널따란 호수 뒤로 가을산이 펼쳐졌습니다.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가을산은 반짝이는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해발 약 920m의 명성산과 그 좌우로 해발 300m의 망봉산, 망무봉이 둘러싸고 있는 포천 산정호수. 그 이름처럼 마치 산속의 우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호수 둘레길은 가을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3.2km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하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이 걷기도 너무 편하고 호수와 어울려가지고 단풍하고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힐링한 것 같아요. 둘레길 옆에 활짝 핀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단풍잎 사이로 보이는 호수는 또 새롭습니다. 곳곳에는 사진을 찍도록 다양한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억새 장식이 더해져 가을 분위기를 돋우니 그냥 찍어도 작품입니다. 경치가 단풍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산정호수의 가을 내음이 짙어지면서 주말 사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올해는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이 정원의 꽃들로 재탄생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네덜란드 정원이 특색 있게 꾸며졌습니다. 정원 전체가 고흐의 화실로 태어난 겁니다. 순천시는 올해 봄부터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정원에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고흐가 정원에서 영감도 많이 얻고 또 정원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5가지 작품을 저희가 테마로 해가지고 부분 꽃으로 국화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을 걷다 보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고흐의 방까지 곳곳이 한 폭의 그림처럼 꾸며져 작품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관광객을 응원하는 문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밖에 나오니까 힐링되고 또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이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국화와 코스모스, 천일홍 등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꾸며진 고흐의 화실은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달래보는 것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탄광에 있는 강원도 정선에는 석탄을 싣고 다니던 산길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해발 1000m가 넘는 하늘길로 불리는 운탄고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나눠지는 지점인데 낙엽송 숲이 만든 스카이라인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랗게 물든 나무 사이로 수줍은 듯 숨어있는 오솔길. 이 길을 따라 침엽수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와 피톤치드를 한가득 마시며 걸은 지 약 1시간 남짓. 하늘 아래 첫 길 운탄고도를 만납니다.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다는 뜻인 운탄고도.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던 시절 운탄고도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운탄고도도 잊혀졌습니다. 이렇게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길이 계절마다 새로운 빛을 뿜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뭐 행복하죠. 이 자전거 이게 이 두 발로 다 이렇게 다니는 게 엄청나게 행복한 하루였었습니다. 경치는 좀 어떠세요? 경치 최고죠. 여기 운탄고도, 만항제 운탄고도 한백산. 뭐 경치는 최고입니다. 봄에는 알록달록 야상화가, 여름에는 진푸른 이파리들이, 가을에는 침엽수가 만들어낸 노란 뾰족함이, 겨울에는 온통 흰 세상을 선사합니다. 운탄고도와 연결된 하늘길은 모두 40km 정도, 10여 개 코스로 구성됐는데 짧게는 15분 정도 산책 코스부터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등산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붐비지 않은 고요한 숲길에 여유롭고 안전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서 가족들의 방문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특히 가을 경치를 온몸으로 만끽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언택트 여행 선택지로 안성맞춤입니다. 운탄고도의 가을은 더욱 새롭습니다. 노랗게 물든 낙엽송이 푸른 하늘과 맞닿으며 그려낸 쭉 뻗은 선은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태백산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태백산맥에서 이어지는 소백산맥이 시작인 바로 소백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 운탄고도에서는 양대 산맥의 그 크고 웅장한 위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위대함을 잠시 느낀 후 굽힘없이 하늘로 곱게 뻗은 낙엽송 숲 사이로 걸으면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함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석탄가루가 날리던 하늘 위 첫 길 운탄고도의 가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하기에 충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산행 중 마신 이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3, 4모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에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 잔씩 하고 놀다가 그래 또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병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며 국립대학병원 등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지자체장들은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를 좁히려면 공공의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전주지법은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등을 피해자가 1심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한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전북병무청은 대전교도소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소집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63명 가운데 4명은 전북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기간을 포함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청결 등을 관리하는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체복무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5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년 4개월 만에 시행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교인 등을 이끌고 간 목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목사는 지난 8월 15일 전주의 한 대형 교회 앞에서 교인 등 150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까지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관련자를 불러 최근까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오늘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크웹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과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마약 수사대를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수사관을 모두 동원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인데요. 전북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마약 유통, 투약 사범 537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